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22강은 선주교에 새겨진 고려 충신의 피, 포은 정몽주 이야기입니다. 정몽주 초상화죠. 그리고 여기는 개성에 있는 선주교의 모습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주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몽주 모친이 어떻게 그를 가르쳤는지, 그리고 정몽주와 그 정도전의 관계가 처음에 친구 사이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정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유명한 이방원의 하여가와 포은 정몽주의 단심가 이야기. 그리고 선주교 다리 위에서 철퇴를 맞고 쓰러졌는데 그 정몽주가 흘린 피가 나중에도 이렇게 자욱으로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주의 생애 개요를 좀 말씀드리자면 고려 말의 문신이자 외교관이자 그 유학자인데요. 호는 잘 아시다시피 포운입니다. 사후에 내린 시호는 문충이고 고려 삼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삼원하면은 포운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재. 길재 대신에 도은 이승인을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은 정몽주는 경상도 우황리 영천현 출신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개성으로 당시 수도였죠. 개성으로 옮겨서 살았습니다. 양반 가문의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나중에 이제 성균관 대사성과 예문관 재학, 수문화 시중, 친명파 신진사대부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역성혁명파의 그 조선 건국에 반대하고 결국에 개성, 개경, 선주교에서 이방원 일파에 의해서 암살된 사람이 바로 정몽주입니다. 모친의 가르침인데요. 모친이 정몽주를 뵀을 때 태몽에 난초 화분을 떨어뜨려서 목난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다가 나중에 몽룡으로 바꿨다가 아버지 정원관이 주공, 중국의 그 성인이죠. 주공을 만나는 꿈을 꿔서 몽주, 꿈에 이제 주공을 만났다. 이런 뜻으로 해서 몽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몽주가 태어난 경북 중부 내륙 지방은 정몽주뿐만 아니라 길재, 이색, 이승인, 정도전 같은 인물들을 배출했는데요. 정몽주의 부친과 친분이 있던 이색의 문화에서 정몽주는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 교훈으로 남긴 시가 있는데 그 유명한 백로가입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새움새라. 샘낼세라. 청강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그런 시를 교훈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도전과의 관계가 미묘한데요. 이색 문화에서 정도전과 권근, 이승인, 조준, 남운동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정몽주와 이 정도전은 군문세족과 외척의 발호로 부패한 고려사회를 성리학적 이상향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에는 같은 뜻을 모았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를 따라서 동북면이죠. 여진족 토벌에도 참가를 했는데 그때 이성계의 인품에 감화를 받고 의기투합을 했지만 나중에 혁명 방법을 놓고 갈등을 겪습니다. 1368년 중국에 명나라가 세워지자 중국 대륙의 정통 국가임을 들어서 정몽주는 친명 외교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와 국교까지 체결하게 됐는데요. 예조 정랑 겸 성균관 박사로 재직할 때 고려의 주자 집주만 있는 그런 상태에서 유교의 경전을 막힘없이 강의해서 사람들을 감동했는데 그가 강의한 내용은 사람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 높은
강이었습니다. 나중에 호병문이라는 사람의 중국 원나라 때 학자인데요. 사서통이라는 책이 들어왔을 때 대조해 보니까 정몽주가 가르친 것과 뜻이 완전히 일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사성, 성균관의 최고 우두머리죠. 대사성 2세기 이후로 정몽주를 동방이학의 시조라. 이학은 이제 성리학의 다른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정몽주는 동방성리학의 실질적인 창시자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만경대에서 지은 시 한탄시가 또 알려져 있는데요. 1380년 9월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오늘날 논산 부근이겠죠. 왜구를 물리치고 일본 군대를 물리치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가던 중에 자기 조상의 고향인 전주에 들렀다고 합니다. 전주 있으니까요. 이곳 오목대에서 종친들을 불러서 환영장치를 하는데 이때 내가 고려를 되었고 새 나라를 세우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이때 종사관으로서 황산 대첩에 참가했던 정몽주가 이 말을 듣고 노여움을 참지 못해서 잔치 자리를 빠져나와서 말을 달련 남고 산성에 만경대에 올라서 한탄하는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후로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에게 정몽주를 끌어안을 것을 지시하자 이방원은 정몽주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그 유명한 하여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마주 앉아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만수상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고죠. 만수산은 개성의 송악산 서쪽에 있는 산인데 해발 57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수산에서 드렁칠기 서로 이렇게 얽혀진 것처럼 얽혀서 우리도 그냥 이제 그런저런 살아가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 썩어져가는 고려 왕실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붙들려 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새로운 왕조를 창조해 나가자 그런 뜻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몽주가 또 그 유명한 담신가로 답변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백골, 뼈가 가루가 되어서 넋이 있건 없건 여기서는 임금을 향한 어, 그런 뜻이겠죠.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자. 이 시조를 통해서 정몽주는 고려조에 대한 충성을 거듭 피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을 알고 헤어진 거죠. 이때 이제 오랜 벗이었던 정도전도 정몽주에게 이렇게 도와줄 것을 설득을 그렇게 했지만은 고려의 종묘와 사직을 엎을 수는 없다며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방원은 정몽주를 없애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정몽주도 자기 죽음을 예견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392년 봄에 이성계가 병으로 이제 은신한 것에 숨어 있는 것에 의문을 품고 이성계제 어진이죠. 사람을 보내 이성계 주변을 살피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몽주 역시 병을 핑계로 조용히 이제 있다가 4월에 이성계 와병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해서 직접 이제 방문을 합니다. 이성계와 정몽주죠. 1392년 음력으로는 이제 공양왕 4년 음력 4월 4일인데 새벽에 정몽주는 다음과 같은 악몽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조상들의 제단 앞에서 부인과 두 아들을 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충효를 숭상한 우리 집의 가문이니 조금 더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새 조정에서 주는 벼슬을 거절하지 말라. 새로운 제2시 조선이 창립될 것을 예견한 거죠. 나의 묘비를 세울 때는 반드시 고려의 관직을 적으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집을 나섭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새 조정의 벼슬을 거절하지 말라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은 아비로서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여가 단신가를 주고받고 이방원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 집이라는 설도 있고 주막이라는 설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술을 한 잔 마신 후에 이때 이제 정몽주가 말을 거꾸로 타고 마부에게 끌라고 한답니다. 이 사진은 정몽주가 태어난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현재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 이제 마부 녹사에게 정몽주가 하는 말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이라 맑은 정신으로 죽을 수 없어 술을 마셨고 흉한이 앞에서 흉기로 때리는 것이 끔찍하여 말을 돌려탄 것이다. 이런 대답을 했지만은 마부는 이제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이제 말을 끌고 선주교 이렇게 향하는데 궁사가 숨어있던 이제 활 쏘는 사람이 말을 쓰러뜨렸다는 설도 있고 정몽주를 쓰러뜨렸다는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쓰러뜨리자 다리 밑에 숨어있던 조용규가 고요, 조평동, 오내짓 10명의 괴양들과 함께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마부는 조용규 철편에 맞아서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고 그러자 이제 조용규가 대감 이미 1000명이 다 했으니 말에서 내려 철편을 받으시오. 정몽주가 이제 조용하게 묻습니다. 이시중 대감이 여기서 이성계를 말하죠. 나를 죽이라고 자네를 보내던가 조영규가 대답합니다. 이 나라 삼천리의 명령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제 정몽주가 이제 흥분을 한 거죠. 내 이놈, 이 천하의 죽일 놈, 쥐새끼만도 못한 내 놈이 감히 1000명을 사칭하다니. 그냥 죽여도 지금 억울할 판인데 하늘의 명령을 사칭하니까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거죠. 고래의 넋을 먹는 신자, 신하란 뜻이죠. 신자 할 짓이 고작 이거더냐.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이제 머리에 정면으로 이제 정통으로 철편을 맞고 철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정몽주 입에 코에 누에서 이제 피가 막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 철편을 맞고 정몽주는 돌다리 위에서 쓰러집니다. 이때 다리 밑에 숨어있던 이방원이 달려나와서 그야말로 장엄한 고려 충신의 최후를 지켜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몽주는 죽음 앞에서도 모친 이씨가 말한 정의를 위해서 죽으라는 말을 아마 되새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다른 설로는 정몽주가 비열에 숨어서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질책하면서 말을 달리면서 도망을 갔는데 부상당한 채 도망치는 정몽주를 쫓아가서 철퇴 혹은 멍둥이와 철편으로 때려 죽였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선주교의 그 붉은 피와 관련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정몽주가 흘린 피가 선주교의 교각, 다리에 이제 발이나 기둥 일부에 묻어 있다. 이런 설인데요. 1945년 이후 그러니까 한 600년 이상이 흐른 다음에 김구가 선주교를 방문했어요. 아마 남북 통일을 기원하면서 방문할 때 같은데 그때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후에 선주교 돌 틈에서 대나무가 솟아나와서 그의 충절을 나타냈다. 대나무는 이제 충절의 상징하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주기라는 지명은 정몽주가 죽기 이전에 목은 이색이 쓴 목은집에 이미 등장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또 정몽주가 피습을 당한 뒤에 개경부 태묘동까지 피신해 왔으나 뒤따라온 이방원의 자객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이런 전승도 있습니다. 정몽주가 죽은 후에 1392년 4월 정몽주는 역적으로 단죄가 됐고 수급, 시신, 모든 이제 머리, 팔다리 시신은 개성의 저작거리, 시장에 매달려졌고 그 시체는 우현부와 송악산의 중들에 의해서 수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우현부는 이제 고려가 무너진 뒤에 응거했지만은 제2차 왕자의 날 때 이 반란 소식을 이방원에게 알려줌으로써 공신에 봉해집니다. 참 사람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승려들이 염습을 해서 시체를 이제 수습을 해서 닦고 정돈해서 개경 풍덕에 감회장을 했다가 나중에 경기도 용인
능원리로 이장을 했습니다. 개성이죠. 어, 어, 이 사건 후에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에게 내가 이렇게 불효한 짓을 감히 하니 내가 사약을 먹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하면서 책망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성계는 정몽주를 굉장히 아까운 인물로 생각하고 새 왕조에 말하자면 함께 협력해 나갈 인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몽주의 동생 정과는 정몽주와 함께 화를 당했고 동생 정도도 연좌되어서 유배가 됐으나 아들들에게까지 정몽주의 죄를 연좌시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몽주가 죽은 지 9년 후에 태종은 정몽주에게 대광 보국 숙록대부 영의정 부사 겸 수문전 대제학 감해문 춘추관사 익양 부원군 말이 깁니다마는 영의정으로 말하자면 추서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을 여기저기 추증했다. 그 까닭이 뭘까요? 자기 포용력을 대외에 가시하는 측면도 있을 테고 그 후에 이제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도전을 하니까 왕실에 반대하는 인물들, 정도전 남은 같은 사람을 제거하는데 정도전과 맞은편에 있었던 대척점에 있었던 정몽주를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정몽주를 흠모하는 사대부들과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정몽주 묘역에 있는 시입니다. 백로가죠. 어머니가 가르쳐 줬다고 하는 정몽주의 손녀 가운데 한 손녀는 정종, 어, 태조 다음에 정종이죠. 태종의 다섯째 서재와 결혼했고 정몽주의 제자 권우는 세종대왕과 정인지 스승이 됐는데 이때부터 정몽주는 성인으로 인식되기 이르렀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죠. 정몽주의 제자 길재와 그의 김숙자, 김종직을 거쳐서 살인파로 이어지는데요. 1517년 성균관 유생들이 중종 임금에게 청원해서 비석 앞면에다가 고려 수문화시 중 정몽주 지묘라 이렇게 쓰도록 했습니다. 수문화시 중은 오늘날의 이제 국무총리격이죠. 명종 10년에 태계 이황의 주도하에 정몽주의 고향이 경북 영천에 임고 서원을 짓고 여기에는 이제 포항에 있는 오촌서원입니다. 정몽주를 기리기 위한 서원인데요. 1970년대 충절과 효성의 상징으로 국사교과서에 정몽주가 수록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읽도록 교육받도록 어, 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그래서 충신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주는 고려 말의 문신이자 외교관 유학자로서 호는 포은이고 그러나 역성혁명파, 성을 바꾸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면서까지 조선을 건국한 데는 반대했다가 개성 선주교에서 암살당했고 모친의 시 백로가가 유명하다는 겁니다. 까마귀와 같이 놀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젊은 시절에 정도전의 사상에 공감하고 이성계 인품에 감화받았지만 그들과 뜻을 같이 할 수는 없었다. 정몽주는 오늘날 동방이야기의 시조이자 동방성리학의 실질적인 창시자로 존경받고 있으며 이방원의 하여가와 그에 대해서 단신가로 답변했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새 조정에서 주는 벼슬을 거절하지 말라. 이건 아버지로서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낸 유언이다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나의 묘비에는 고려의 관직을 적어라.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주께 붉은 피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지 9년 후에 태종은 정몽주를 영의정에 추중을 했고 세종대왕 때부터는 성인으로 추앙을 받았으며 충절과 효성의 상징으로 국어와 국사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었다. 70년대까지는 그랬다는 얘기죠.
강성길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